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이유진입니다. 1741년 르메르 해협을 지난 얼마 후부터 센츄리언 선상에선 선원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려 죽어나갔습니다. 계속된 항해 기간 동안 선원들에게 쌓인 피로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들로 인해서 한 달에 무려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753년 선원들이 사망 원인이 오랜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혈병, 과연 어떤 병일까요? 오늘 건강프레임에서는 괴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괴혈병은 과거 영국이나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 군사들이 배를 오래 타야 했을 때 알 수 없는 풍토병에 의해서 죽는 것으로 알려졌던 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의사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괴혈병은 만성적인 비타민C 결핍이 오래 지속돼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밝혀졌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체내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체내 콜라겐 양이 줄어들게 되고 즉 괴혈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몸 어디서라도 발견이 되는 거고 특히 피부나 연골이나 모발, 장기 내에도 다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부위에 따라서 피부에 부족하다면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든지 주름이 생긴다든지 할 것이고 혈관에서 콜라겐 함량이 떨어진다면 노인성 질환들, 노인성 혈관 질환들이 더 쉽게 생기게 될 거고요. 장기에서는 각각 유전병에 의해서 콜라겐이 생성이 안 되는 병 또는 과도하게 생성되는 병들이 그런 모양들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눈에서도 각막에서도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시력 저하도 올 수 있고요. 다양한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괴혈병의 초기 증상은 만성 피로와 권태감입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호소했던 증상들을 보면 무기력하다,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게 주였는데요. 병에 걸리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가렵고 더 방치가 되면 출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잇몸 출혈이나 피하 출혈, 골막하 출혈까지 일어나게 되며 혈뇨나 혈변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괴혈병이 오래 진행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괴혈병은 비타민C의 만성적 결핍으로 일어나는 것인 만큼 비타민C 작용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철분 흡수 장애에 의한 만성 빈혈, 또 출혈성 경향으로 인한 만성 빈혈 등으로 빈혈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조직이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골이나 피부, 혈관 등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기능과 면역 기능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작은 감염에도 취약해져서 여러 가지 감염에 합병증을 심하게 앓을 확률이 있습니다. 비타민C 하나의 영양소 부족으로 전신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괴혈병. 다시 말해 이 말은 비타민C만 잘 섭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떻게 먹어야 잘 섭취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먹는 양입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70에서 100mg 정도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C를 보충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너무 과도한 비타민C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결석이 생기거나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를 어떻게 먹는가인데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겁니다. 비타민C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가 힘들다면 무부 형제 비타민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C가 아닌 콜라겐을 직접 먹으면 괴혈병 예방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흔히 콜라겐 덩어리라고 불리는 돼지 껍데기,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벌써 피부가 좋아졌으면 명약이었겠죠. 근데 현재로는 인공적으로 사람이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을 먹는다고 해서 더 생기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흡수를 하여도 몸에서 바로 이용을 하지 못해서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작게 자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콜라겐은 작은 아미노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궤혈병은 비타민C만 잘 섭취해도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병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할 수 있는 결식아동이나 음식 섭취가 힘든 요양시설의 환자들, 그리고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타민C 흡수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드문 병이라고는 하지만 방심하는 사이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로 하루 적당량 섭취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궤혈병의 모든 것 건강프라임이었습니다.